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는 조언을 따르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모든 걸 올바르게 해왔는데도 여전히 삶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책을 읽고 돈을 모으고 매일 함을 항상 비워두고 몸에 나쁜 음식은 피하겠죠. 또 찾아오는 기회에는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그 올바른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한 나머지 그 옳은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좋은 습관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생산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지쳐 있는지, 왜 내 삶이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7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떤 건 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쫓아매던 틀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마실 것을 하나 챙기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생산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생산적으로 살아라. 1분 1초를 아껴 써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 일과를 최적화하고 할 일을 묶어서 처리하고 시간을 단위별로 쪼개고 하루의 모든 빈틈을 유용한 무언가로 채워 넣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이 마치 끝없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자유시간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가만히 5분만 앉아 있어도 죄책감이 듭니다. 영화를 볼 때도 빨래를 개야 하고 산책을 할 때도 효율을 높이겠다며 팟캐스트를 이 배속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되어가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생산성의 덫은 우리의 삶을 쉴 틈 없는 전력 질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탈진과 불안, 그리고 이상할 만큼 텅 빈 공허함뿐이죠. 아시다시피 진짜 생산성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죠. 다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모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 추가 업무, 가족의 부탁, 자원봉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남을 돕고 베푸는 건 좋은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알겠다고 말하면 결국 나 자신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정표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꽉 차버립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죠. 결국 마음속엔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거나 더 나아가 내 진짜 목표와 필요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승낙하는 습관의 뿌리는 다정함입니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하는 다정함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유일하게 쉬는 주말에 친구의 이사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됐는데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려 야근을 합니다. 일정표가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꽉 찰 때까지 위원회, 프로젝트, 단체 채팅방,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 내 가족, 그리고 내 꿈을 위한 시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수락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성장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기 개발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책장에는 자기 개발서가 가득 꽂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레터, 팟캐스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들을 구독하며 항상 다음 단계의 비법이나 전략, 새로운 루틴을 찾아 헤매고 있겠죠. 어느 순간 이것은 강박이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에 갇히게 되죠. 증상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취미 생활조차도 효율을 따지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리죠. 마음을 비우는 명상마저도 오늘 해치워야 할 일과 목록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발전했느냐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은 자기 개발은 결국 자기 비하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의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일기 쓰기, 하루 30분 독서, 찬물 샤워, 새로운 운동, 루틴, 식단 관리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지쳐 떨어지죠. 아니면 내 안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만 집착하다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기분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성장은 주기가 있어서 발전만큼이나 휴식과 놀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훌륭하게 다듬어지는 중이지 빨리 끝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모든 좋은 습관이 영원히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시작했던 루틴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깨끗한 식단, 매일 하는 운동, 일찍 자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먹자는 친구들의 초대를 받지만 식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단 하루라도 루틴을 어길까봐 두려워지고 그래서 더욱 자신을 옥죄며 더 많은 규칙을 추가합니다. 습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성을 기르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습관은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쯤 거른다고 여러분의 노력이 무너지진 않지만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밝은 면만 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것, 괜찮지 않은데 다 괜찮다고 포장하는 것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짜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기만 하면 그 감정들은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그것은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얻는 꼴입니다. 독이 되는 긍정주의의 신호는 이렇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힘든 모습을 숨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뭘 이라며 내 상처를 무시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무조건 힘내라고만 강요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걱정 마, 좋게 생각하자 라고 대답하는 식이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나의 아픔도 타인의 아픔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연습하세요. 해결책을 찾되 지금 아프고 힘들다는 진실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직스럽다는 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절대 실수하지 않고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늘 대기조가 되어야 하며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든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책임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내 목 이상의 짐을 떠안고 한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동료가 마감일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수습합니다. 친구가 월세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돈을 빌려줍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나 중재자 역할을 맡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일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두세요. 때로는 나도 몰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자기 반성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건 아닌지 몇 시간 동안 곱씹어 봅니다. 마치 지금 당장 고칠 수라도 있는 것처럼 작년에 했던 실수에 집착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반성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제한하세요.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훌훌 털어버려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습관은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 쓰일 때만 좋은 것입니다. 습관이 융통성 없이 굳어지고 강박적이 되거나 두려움에 뿌리를 두게 된다면 그것은 조용히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을 겁니다. 좋은 삶이라는 건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올바르게 해낼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을 유지하고 어떤 습관을 내게 맞게 바꾸고 언제 나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하는지 아는 것, 바로 거기서 좋은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 좋은 습관들 중 어떤 것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나요?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